안녕하세요. 메이커 그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강철 스틸 와이어 그리고 그 강철 스틸 와이어를 사용할 때 필요로 하는 부속품인 볼트 체결형 슬리브 두 종류 그리고 알루미늄 슬리브 알루미늄 슬리브를 압착할 수 있는 압착 클램프 그리고 턴버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 스틸 와이어는요, 일반적인 로프로 고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고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인장 강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일반적인 와이어가 끊어질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와이어가 늘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스틸 와이어를 사용을 하면은 확실하게 물건을 고정시킬 수가 있겠죠. 슬리브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스틸 와이어를 매듭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라인인데, 일반적인 로프랑은 특성이 달라서 일반적인 로프처럼 매듭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매듭을 짓거나 다른 곳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슬리브라고 하는 제품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볼트 체결형 슬리브들인데요. 양쪽에 볼트가 달려있는 제품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두 개의 구멍에 각각 강철 와이어를 통과시켜서 고리 모양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 먼저 하나 통과가 되고 다시 되돌아서 나머지 반대로 되돌아오면 되겠죠. 이후에는 십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강철 와이어에 매듭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세게 조이게 되면은 볼트가 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잡아당겨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 애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구멍씩 통과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와이어를 한 번에 하나의 구멍에 통과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트를 풀어서 와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들어갔던 위치로 그대로 나올 수 있게 같은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개의 십자 나사를 조여서 체결을 하게 되겠죠. 이런 볼트 체결형 슬리브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볼트 같은 이런 나사산이 있는 제품들은 진동이 있거나 하는 곳에서 진동을 계속 주기적으로 받아서 슬슬 나사산 방향으로 혼자 풀리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이 없는 곳이라면 괜찮지만 진동이 있는 곳에 강철 와이어를 사용할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볼트 체결형 슬리브는 해체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죠. 한번 설치를 했다가 해체를 할 시에 가볍게 볼트만 풀어서 다시 빼주면은 해체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는 알루미늄 슬리브 같은 경우는 볼트 체결형 슬리브보다는 훨씬 단단하게 물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실수를 했다거나 혹은 해체를 해야 될 시에는 와이어를 전체로 잘라버려야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진동에도 강하기 때문에 한번 물려 놓으면은 자르는 것 말고는 거의 답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슬리브라든지 볼트 체결형 슬리브를 구입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통과할 수 있는 구멍 크기가 있어요. 근데 통상 강철 와이어의
두께의 2배 이상이 되는 구멍을 가지고 있는 슬리브를 구입을 하셔야 합니다. 딱 맞춰서 2배가 되는 슬리브를 구입을 했다가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 제품을 봤을 때 원래 가지고 있는 커다란 벤치로 세게 누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알루미늄 두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벤치로 눌러가지고는 웬만한 힘으로는 찌그러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 도구가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이제 압착 슬리브를 압착할 수 있는 압착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벤치보다 힘을 더 많이 받아야 될 때 사용이 됩니다. 보통 절단기 이런 곳에 많이 사용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 물리는 부분에서 힘이 많이 필요로 하고요. 클램프들이 가지고 있는 누르다가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 단계씩 걸리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단점이 뭐냐면요, 한번 물기 시작하면 끝까지 밀어서 물 때까지 이 압착 클램프를 놓을 수가 없게 되죠.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손잡이의 길이만 봐도요, 일반적인 벤치가 받는 힘과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리브 쪽으로 와이어를 한번 통과한 다음에 한번 되돌아오고요. 조금 안쪽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와이어의 길이를 어느 정도 정한 다음에 클램프로 크기에 맞춰서 물어주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를 물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한번 물기 시작하면 끝까지 누를 때까지는 되돌아올 수가 없고요. 압착 클램프를 사용을 해도 힘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끝까지 물고 나면 다시 풀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보시면 알루미늄 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 가지고 강철 와이어를 물고 있는 형태로 되고요. 거의 잡아 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철 와이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보시다시피 탄성이 전혀 없고, 그리고 압착하는 방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타이트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압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정하고 싶긴 한데 텐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압착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압착을 하고 나서는 축 늘어진 상태로 와이어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있는 것이 턴버클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버클 중심으로 나사산이 서로 역으로 나 있는 갈고리 형태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정회전으로 되어 있는 나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지고 반시계로 돌리면 풀어지는데, 반대편은 역나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오히려 풀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조여집니다. 이런 점을 이용을 해서 스틸 와이어를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슬리브를 찝기 전에 턴버클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반대편 스틸 와이어도 턴버클에다가 연결을 해주겠죠. 양쪽 스틸 와이어가 다 준비되고 나면 특정 방향으로 턴버클을 돌렸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양 끝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방식으로 텐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시공할 때에는 턴버클을 많이 풀어놓고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텐션이 느슨해져 있겠죠? 그러면
턴버클을 돌려서 텐션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래 강철 와이어가 가지고 있는 장력을 조절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이런 턴버클로 해결이 되게 되죠. 그래서 무언가를 매달아 놓기 위해서는 이 구성으로도 끝나지만 뭔가를 지지하고 잡아당기고, 예를 들어 텐트처럼 시공해야 된다. 강철 와이어가 타이트하게 어떤 제품들을 잡아줘야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턴버클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강철 와이어의 커팅은 일반적인 펜치로도 가능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힘이 매우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용 도구는 필요 없지만 벤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벤치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힘도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스틸 와이어와 슬리브 그리고 턴버클까지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